냉장고 문 앞에서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사라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가족의 지적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두 가지 사례 중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 노회 속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변화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기 약 6년이라는 시간 전부터 우리 뇌 내부에서는 이미 병변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핵심 기관인 해마라는 부분이 정상적인 노화 속도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나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고 희망적인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UCLA 뇌건강연구센터에서 단 8주 동안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 매일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뇌 운동만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19%에서 22%까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검사 점수 역시 평균 15%나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곧 깜빡거리는 현상이 단지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류 공급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가의 약물도 특별한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영상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운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5가지 뇌 활성화 운동은 침대 옆에서도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따라 하기만 해도 뇌가 젊어진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과학적 근거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핵심적인 운동법들을 하나하나 매우 천천히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년 이상 동안 수천 분에 달하는 환자분들의 뇌 자기공명 영상, 사진을 직접 분석하고 관찰해 왔습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는 물론 70대, 60대 분들이 많으셨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최근 들어 50대, 심지어 40대 젊은 분들의 뇌에서도 심상치 않은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했던 52세의 김민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늘 사람들을 만나고 복잡한 숫자를 다루며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지적 활동이 활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객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잦아졌고 중요한 서류에 엉뚱한 곳에 서명을 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이분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0년은 더 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층에게도 나타나는 조기 치매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치매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핵심 비밀은 값비싼 약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주 깨우고 자극하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다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환자분들에게 약물 처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 혈류와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을 섬세하게 움직일 때, 혀를 복잡하게 돌릴 때, 그리고 뻣뻣해진 목 근육을 풀어줄 때 실제로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수백 번의 임상 관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실천하기 가장 쉬운 5가지 핵심 운동만을 엄선하여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치매가 오기 6년 전에 나타나는 주요 전조 증상 7가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약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어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희미하게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30년 전 결혼식 날의 모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바로 치매가 오기 6년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일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래된 과거의 기억은 매우 선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사건 기억 장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뇌의 기억 저장 창고에 새 물건을 효율적으로 넣는 기능부터 가장 먼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깜빡 잊어버리는 시기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안경을 어디에 벗어두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실행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생각을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뇌 회로의 연결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입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그 얘기 아까도 하셨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본인은 정말 처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이미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말하려는 순간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대명사로만 돌려 말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중추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본인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하며 주로 가족들이 먼저 이상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미 뇌의 전두엽과 기억의 해마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의학적 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길 감각이 무뎌지고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평소 수십 년간 다녔던 동네의 익숙한 골목길인데 어느 순간 이곳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하며 멈칫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나지 않아 한참 동안 헤매신 적은요? 이것은 뇌에서 공간 감각과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후두엽과 두정엽의 부위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고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산 능력이 서툴러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치르고 거스름 돈을 받을 때 헷갈리거나 텔레비전 리모컨의 복잡한 버튼 조작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쉽고 빠르게 처리하던 일들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계산 능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앞쪽 부분, 전두엽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학적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과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무엇보다 무섭고 또 안타까운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즐겨보던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 것조차 심적인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뇌의 의욕 회로가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무감동증이라는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로 정신적 피로감이 뇌의 도파민 의욕 회로를 차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격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차분했던 분인데 갑자기 짜증을 내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식욕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변형의 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7가지 증상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단 1초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뇌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적극적으로 깨우는 활동을 시작하면 인지 기능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래은대가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9%가 65세 미만의 조기 발병 치매 환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50대에서 64세 사이 조기 치매 환자가 최근 5년 새 37%나 급증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과도한 스트레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정제된 가공식품 섭취,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좌식 생활. 이 네 가지 요인이 젊은 뇌를 매우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 단 10분 이하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뇌의 기억 창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25%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은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의지와 함께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조기 치매를 특히 조심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하루 6시간도 안 주무시면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독성 단백질이 뇌세포를 공격하여 기억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분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만성적으로 높은 분들입니다. 이 3가지 성인병 요인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이 2.3배, 당뇨병 환자는 1.8배, 고지혈증 환자는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라면, 과자 같은 정제된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당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경화시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3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도 안 움직이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45%나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 20분만 빠르게 걸어도 뇌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외로움은 뇌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에 의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우리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백신인 셈입니다. 즉,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는 뇌, 충분히 쉬지 못하는 뇌, 사회적으로 고립된 뇌에서 치매는 시작된다는 의학적 철학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운동만을 꾸준히 실천하셔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실제로 MRI 사진으로 뇌 혈류 개선이 확인된 환자분들이 수두룩합니다. 8주 만에 뇌 혈류가 20% 이상 늘어난 놀라운 사례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과학적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루 단 3분 8주 동안만 꾸준히 이 5가지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MRI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평균 19%에서 22%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15%나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UCLA 뇌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표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약물도 영양제도 아닌 그저 내 손과 내 혀를 이용해 내 뇌를 직접 깨우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뇌신경을 재조직하는 파카라 발음과 혀 운동입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움직이는 활동이 왜 뇌 건강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뇌 세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혀,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만 복잡하게 움직여도 뇌의 해당 영역이 즉각적으로 깨어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일본 국립노인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혀 운동만으로도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단어 회상 능력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거울을 보며 따라해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파 하고 소리를 냅니다. 입술을 단단히 붙였다가 터트리듯이 파 하고 발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 안쪽에서 공기를 밀어내듯이 카 하고 깔끔하게 발음합니다. 마지막은 라입니다. 혀끝을 위심몸 뒤쪽에 톡 붙이면서 라 하고 발음합니다. 치아가 아니라 잇몸 뒤쪽에 혀끝이 정확히 닿도록 하십시오. 이 세 가지 발음을 이제 연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파카라, 파카라, 파카라. 이 리듬으로 10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속도를 높여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카라 라카파 이렇게 거꾸로 발음해 보십시오. 이건 역시 10번 반복합니다. 또는 1파 2카 3나 4파 5카 6나처럼 숫자와 섞어서 12가지 발음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뇌가 혼란스러움을 느낄수록 새로운 신경회로가 더욱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느리더라도 실수 없이 끝까지 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또는 양치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소리까지 크게 내시면 뇌 활성화 효과는 2배로 증폭됩니다. 말을 자주 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치매가 늦게 온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입니다. 이번에는 혀 운동입니다. 첫째 혀로 볼 밀기입니다. 입을 다문 채로 혀 끝으로 왼쪽 볼을 둥글게 최대한 밀어줍니다. 2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오른쪽 볼을 밀어줍니다. 2초 유지 후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좌우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혀가 움직이면 뇌의 감각 운동 피질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둘째 혀로 입안에서 숫자 8 그리기입니다. 입을 다문 채로 혀 끝으로 입안에서 커다란 원을 그려보십시오. 크게 5번 그립니다. 이번엔 숫자 8을 그려봅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5번 그립니다. 턱은 고정하고 입 주변 근육은 힘을 빼고 혀만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혀끝 터치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혀끝으로. 위심몸 뒤를 톡 앞니, 뒤를 톡 아래 심몸 뒤를 톡 왼쪽, 오른쪽 앞 순서로 돌면서 10번 반복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하다가 혀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 쉬고 힘들 때만 입으로 가볍게 숨을 내쉬십시오. 두 번째 초간단 운동은 손 자극, 운동인 손가락 교차와 손뼉치기입니다. 여러분 손은 우리 몸 밖에 나와 있는 뇌라고 불립니다. 뇌 세포의 3분의 1 이상이 손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일수록 뇌가 강력하게 깨어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손 자극 운동을 하루 5분씩 4주 동안 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23%나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끝대기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양쪽 엄지와 검지 끝을 서로 톡하고 맞춰봅니다. 그 다음은 엄지와 중지톡, 다음은 약지톡,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톡입니다.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새끼손가락 톡, 약지톡, 중지톡, 검지톡입니다. 이것을 리듬에 맞춰 하나, 둘, 셋, 넷, 톡, 톡, 톡 하고 10번 반복합니다.
양손이 동시에 움직여도 좋고 한 손씩 번갈아 진행해도 좋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뇌 활성화에 더 중요합니다. 둘째 손바닥과 손등 번갈아 치기입니다. 손을 가슴 위치에서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한 번 칩니다. 탁, 그 다음엔 손바닥이 아닌 손등끼리 가볍게 탁 다시 손바닥 탁 다시 손등 탁입니다.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 동작이 단순해 보여도 뇌의 좌우 방울을 동시에 연결하는 놀라운 전두엽 운동입니다. 20번 반복해 주십시오. 셋째 손가락 교차하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동작입니다.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잡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시에 손가락 쌍을 교차합니다. 왼손은 엄지 약지, 오른손은 엄지 중지로 바꿉니다. 다시 동시에 바꿉니다. 왼손은 엄지 중지, 오른손은 엄지 약지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뇌 활성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뇌가 혼란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겨나는 성장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엉켜도 괜찮으니 리듬만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엔 느리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바로 뇌의 성장입니다. 양치할 때 한 손씩 연습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뇌를 매일매일 자극합니다. 초간단 운동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가 단순한 하체 운동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걷기는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물 없는 치료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분, 즉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산소 운동으로 인한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되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량도 25%나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뇌에 가장 좋을까요? 핵심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입니다. 문장 두세 개를 이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숨을 한번 고르게 되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쉽게 말해 평소보다 보폭을 한두 뼘 넓게 하시고 팔은 어깨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발자국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10초 동안 발을 몇 번 디뎠는지 세어봅니다. 양발을 합쳐서 17번에서 19번 정도 찍히면 뇌에 가장 좋은 적당한 속도입니다.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20분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걷습니다. 마지막 3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걷는 속도가 곧 뇌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뇌 나이가 평균 10년 이상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목과 두피 마사지로 뇌혈류순환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근육이 뻣뻣하게 뭉치면 뇌로 올라가는 피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귀 뒤쪽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승모근과 머리 뒤쪽 깊은 곳의 후두하근은 뇌로 혈액을 올려보내는 주요 통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함께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좋고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열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선 목 옆선 쓸어내리기부터 시작합니다. 양손을 귀 뒤쪽 목 옆면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귀 뒤쪽에 손가락 2개 정도가 닿는 자리,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귀 뒤에서 쇄골 방향으로 손날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내리십시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따뜻한 압력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리듬으로 10번에서 15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목 옆이 뻐근하거나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혈류가 막혀 있는 지점입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2초에서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십시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므로 기분 좋은 통증 정도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깨 위의 승모근 눌러 풀기입니다. 손을 어깨 위로 넘겨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딱딱하게 솟아오른 근육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모근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어깨 위를 감싸듯이 잡고 천천히 눌렀다가 손끝 방향으로 쓸어내리십시오. 5초 동안 누르고 5초에 걸쳐 내려오는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해 피가 머리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열립니다. 셋째, 두피 전체를 톡톡 두드리기입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손톱이 아닌 손끝 살 부분으로 합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하여 머리 뒤통수 귀 위쪽, 그리고 앞머리 방향까지 톡톡 리듬감 있게 두드리십시오. 각 부위당 10초에서 15초씩 전체 1분 정도 진행합니다. 느낌이 좋은 곳은 원을 그리듯이 가볍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특히 머리 뒤쪽 아래 후두부는 뇌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므로 그곳을 중심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집중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릴렉스입니다. 손바닥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정수리에서 양쪽 귀 뒤쪽으로 쓸어내립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 손에 힘을 풀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하십시오. 샤워 후나 잠들기 전에 단 1분에서 2분만 투자하십시오.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로 가는 산소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초간단 운동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마지막은 균형 감각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체 근력 운동이 아니라 뇌의 좌우 방울을 동시에 깨우는 고차원적인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이 운동을 통해 동시에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 발로 서기 테스트에서 10초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시작하십시오. 한쪽 발을 들어서 1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해 봅니다. 처음엔 5초만 버텨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하루에 3번만 반복하십시오. 익숙해지시면 이번엔 눈을 감고 도전해 보십시오. 단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뒤에 소파나 침대가 있는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양치할 때, 요리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도 한 발로 서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전두엽을 매일매일 자극합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 뇌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많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 이지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할 5가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카라 발음, 운동을 10번씩 3세트 실천하기.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을 2세트 실천하기. 셋째,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20분 이상 걷기.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를 2분 동안 실천하여 혈류 자극하기. 다섯째, 한 발로 서기를 양쪽 10초씩 실천하기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소량씩이라도 꾸준히 뇌를 자극해주는 것이 뇌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소량 다빈도 원칙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도배는 10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80대 노인분들도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시니까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주십시오. 파카라를 크게 소리내 보세요. 손끝을 섬세하게 움직이시고 힘차게 걸으면서 목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로 서서 균형 감각을 자극해 주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 세포에 다시 생명의 불을 켜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잠들기 전에 파카라 발음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운동부터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기억지킴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실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 치매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누군가의 뇌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세포를 30% 더 활성화시키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가장 좋은 음식 3가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역시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